계속 뭔 치료를 해도 점점 안 좋아진 쪽으로 가던 분이 갑자기 증상이 막 경양 표지자도 좋아지고 소화 흡수력도 좋아지고 하면서 치유되는 방향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를 제가 보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형입니다. 한의사이자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 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요양병원 병원장입니다. 암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본 건 한 8년쯤 됐고요. 그 전에는 암을 비롯하여 만성 난치병 환우 본 지는 한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나름 엄청 애를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정확한 방향이 아닌 쪽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암 치료를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정확한 방향이냐인데요. 그걸 진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스승이신 손자병법의 손자가 정확히 얘기해 주셨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인데요. 이 내용은 암 치료에도 정확히 일치하는 문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이라는 상대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암은 생활 습관병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습관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두 번째는 하루 이틀 한두 달이 되는 일은 아니로구나. 이 두 가지의 방향을 정확히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본질을 치유하는 건데 이거를 외부의 어떤 물질이나 시술이 전부 해결해 준다는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한 방향에 대한 대응이 아닌 식으로 애를 쓰다 보니까 잠시 아무 덩어리가 줄어든 듯 하지만 내성이 생기고 재발되고 전이 되면서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암이 우리가 무서운 이유는 전 세계의 사망률 1위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망률의 90%가 재발 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재발 전이만 안 된다면 암은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근데 왜 덩어리가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도 재발 전이 될까를 봤더니 그 핵심 가장 근본적 원인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암의 씨앗 또는 뿌리까지 못 갔기 때문이다이고 그러니까 다시 암의 본질을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암의 본질은 생활 습관병입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제일 많이 들고요. 이거를 좀 알리는 일을 제 소명으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의료인들과 같이 토론할 때도 그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암을 예방하는 것과 치료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히포크라테스의 그 훌륭한 명언을 상기하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않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암이 예외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 당시에 히포크라테스가 있었을 당시에도 암이라는 질환은 감지되어 있었고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이미 만들어지는 암도 반드시 습관을 바꾸면 고쳐진다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명제적 선언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증적으로 그런 사례와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 있는가 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많은 사람이 들어도 긴가민가 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을 실천하는 입장에서 그동안에 암 환우만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정확히 맞다는 것을 저는 몸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이 3기, 4기, 대학병원에서는 3기, 4기의 경우에 완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보고 생명을 좀 연장하는 것의 목표입니다 라고 환우한테 아주 딱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뭐 정직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3기, 4기 환우분들이 뭐 한 95%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인데 최근에 한 5년 동안의 완전 관해 상태를 유지하면 그거를 뭐 중증 등록이 해제됐다라고 해서 암 환우분들은 그게 마치 졸업장 받는 기분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약 23% 정도 5년 완치를 거쳐 6년, 7년, 8년 잘 지내고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매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더 높은 확률로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그런 치유 방법론 그리고 치유 공동체를 구성해서 해보니까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정확히 맞다는 것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예, 뭐 꼭 한 분을 특정하기에는 아쉽긴 하지만 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잘 설명해 주는 사례여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분은 이제 간암 환자 4기이셨고요. 병원에서 좀 어려워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눈에 보이는 수술, 항암, 방사선 그리고 여러 눈에 보이는 약물 이외에 눈에 안 보이지만 근원을 형성하는 마음의 흐름의 응어리나 이게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심신의학적 탐색을 해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큰아들, 다시 말하면 본인의 형님이 큰형이 매번 학교에서 늘 1등도 하고 그 당시 뭐 고시 공부도 해서 합격을 해서 아주 집안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형님만큼 학교 공부는 이상하게 잘 취미가 안 맞고 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성적은 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자랑이 되고 있는 큰형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해서 본인은 대신 식당 사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고 제일 잘 나갈 때는 큰 식당을 2개를 성공적으로 하고 거기서 벌리는 돈을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부모님이 옛날 사고방식이 있으셔서 식당에서 성공한 거는 그렇게 막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으시고 칭찬의 말이나 고맙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고 늘 그 큰 형에 대한 자랑 그게 이제 늘 섭섭했던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갖다 준 돈을 큰형님은 나중에 이제 고위직 공무원을 하다가 아예 이민을 해가지고 큰아들로서 부모를 돌보는 일은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오던 게 이제 잘 안 오고 그래서 온전히 부모님 돌보는 일은 본인이 다 했는데도 본인이 갖다 준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큰형님이 거기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 자금으로 다 붙여주고 근데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서 계속 그 뒤치다꺼리를 부모님이 하는 걸 보니까 더 억울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불평을 했더니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억울함이 쌓여서 간경화라는 증상이 생겼고 조금 더 지나서 간암이 되고 4기까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의 그 암의 원인 중에 이게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탐색을 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나름 애썼는데도 고맙다, 너가 애써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 말을 듣고 싶었을 텐데 도대체 이렇게 얘기도 안 통하니까 내가 부모보다 먼저 비참하게 이러다가 죽으면 그때서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후회하고 감사와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을까라는 좀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봤을까요? 했더니 잠시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정말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짐승이 오열하듯이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뭔가 깊게 들킨 것 같은 느낌? 나도 내 무의식이 이랬을지 몰랐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런 속마음이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해 드리고 심신의학 또는 상담 원리에 의해서 뭐 역할극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듣고 싶은 말 다 듣는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이 그 응어리가 좀 풀리게 됐어요.
그 다음날 만났더니 벌써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한 50년간 바위덩어리를 안고 있었던 게 이게 내려간 것 같이 가볍고 편안하고 후련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부모가 이거를 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역할극을 통해서 하고 났더니 부모님한테 갑자기 뭔지 모르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들고 내일은 꼭 다시 전화해서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계속 뭔 치료를 해도 점점 안 좋아진 쪽으로 가던 분이 갑자기 증상이 막 경양 표지자도 좋아지고 소화 흡수력도 좋아지고 하면서 치유되는 방향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를 제가 보면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의 치료가 관측이 가능한 과학성이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흐름을 이렇게 고쳐준 것이 큰 흐름의 암 치유의 본질과 맞닿았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 유명한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엉뚱한 시나리오를 짜기도 한다. 그거를 인생 각본이라고 해요. 스크립트라고. 그 인생 각본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풀어줄 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치료를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이제 그분의 이론이고 그분의 임상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그 사례를 여기에 적용해서 그분의 치유를 도왔던 적이 있고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저는 암 환우들이 겉으로 보이는 생물학적, 의학적 증상과 치료 원리는 당연히 포함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이것을 늘 탐색하는 게 암 치료에 진짜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한 사례입니다.